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22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헬스자의 분양권 5.4억이 거래되었어요. 한창 때 9.2억까지 갔었던 물건. 근데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40% 정도 하락. 요즘 분위기랑 비슷한데요. 살아보지 않은 집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까요? 근데 9.2억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거래 건수가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산 롯데캐슬 보류지가 올라왔는데 아마 9.5억쯤에 아마 처음에 올라왔나요? 나중에 거래된 것은 아마 7억 전후의 거래, 거의 6억대의 거래가 조금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라 헬스자에는 5.4억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40% 하락하는 거래 건수도 오늘 몇 건 눈에 띕니다. 수목은 제1풍경지 39평형, 대구역 센트럴자이, 이안동 대구 남산 화성파크 드림까지 40%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눈에 띄었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자, 감소세가 맞는 것 같아요. 내일 큰 폭으로 증가한다 손 치더라도 매도 물량은 현재 감소세의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아직까지 증가세 아직 훼손되지는 않은 듯한 모습입니다. 11,521건. 월세 물량도 좀 주춤해진 느낌은 들어요. 네, 7,060건. 그렇다 그게 적다고 할 수는 없죠. 연체 2,800건. 그리고 근래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는 것, 임대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많이 분위기가 아직 바뀌기에는 좀 시간이 걸려 보인다. 거래량 46건, 이틀 치니까 하루에 23건, 조금 실망스러운 거래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거래 비율은 30% 수준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20%만 되어도 조금 높다 이런 느낌인데 여전히 11월의 전세 거래량은 조금 매매 거래량은 아직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 1일 거래량 흐름을 지금 보시면 이 흐름대로 가면 25건, 지난달과 비슷한 정도 수준, 오히려 약간 늘어난다. 거래 일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번 달에는 거래 일수가 지난달보다 한 4일 정도 더 많나요? 네, 거래 일수가 있으면서 거래량이 약간 많아 보이는 역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9평형 가격이 7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한 35%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힐스테이트 황금 엘폴에 자, 등기는 첫대, 등기는 7대 매물로 나온다. 네, 가격 크게 많이 받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요거 나온다고 해서 신고가라고 해서 많이 높은 것 같아 보이는데 분양가 대비해서 프리미엄 남은 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대구 월배 2차 아이파크 101제곱미터 요거 40평 가격이 8억까지 갔던 것이 5억 9천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협성 휴플에 죽고 요거는 42평이고 고점 대비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뭔가 키를 맞추는 듯한 느낌. 네, 가격이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빠졌고요. 신천동 두산 2부 56평형 가격이 20% 조금 더 빠졌는데요. 대형평형 거래가 좀 되는데 그 대신 거래가 가격이 많이 빠진다. 수성하는 채를 내고 이거 직거래가 워낙 많아서 가격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성당 내면 1평당 2단지 5억이에요. 요거 이 5억 가격, 이거 9평도 5억까지 갔었을 거예요. 9평. 근데 이거 45평형인가요? 48평형인가요? 근데 이거 두 개 차이가 원래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면 6억 8천까지 밖에 가지는 못했지만 아마 호가는 굉장히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그거 감안해 본다면 가격이 많이 빠졌다 이런 느낌 받을 거예요. 5억 정도 수준이면 언제쯤 가격? 2017년 가격 정도 되나요? 아마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수목은 제1풍경제 39평형도 거의 40%까지 맞아서 9평, 이것이 9평 가격인지 대형 평형 가격인지 헷갈린다. 9평 대구의 아파트 가격들 보시면 고점 기준으로 생각해 보신다면 좀 헷갈리는 현상이 있을 거예요. 대구역 센트럴 제 35평형 7억 2,800까지 갔던 것이 40% 이상 하락해서 4억 1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숫자들 앞자리를 보시면은 같이 가네, 함께 가네. 남산동 화성파크 드림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시내권도 남산동 같이 힘을 다 같이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동네별로 그래도 이름 좀 있었다는 아파트들, 투자 카페에서 이름 좀 많이 언급되었다는 아파트들 좀 거래되는 것이 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방 드림시티 26평형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진 모습. 그 가격 굉장히 잘 받았어요. 직거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근래 매매가 치고는 너무 잘 받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월배 힐스테이트 가격 30% 이상 하락해서 3억 초반대 가격. 맞죠? 3억 초반대 가격 이러면 아마 사람들은 2017년을 아마 떠올릴 거예요. 아마 2015년 2016년 대구에 표시 안 나게 이 분위기 좋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매하려고 하면 매매가 정말 안 되고, 역전세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임대 거래에서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생기려고 하고 그런 무렵이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해보자면, 지금은 오히려 분위기가 정말 2008년의 경제 위기, 2008년에서 한 10년까지 이어지던 대구의 굉장한 위기, 그때의 상황과 흡사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경제 위기와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의 위기 상황과 IMF 그 중간쯤의 단계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더라고요. 신당로 하나 꿈에 그린 대형평형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대형평형 가격이 국민평형의 가격이 되고, 국민평형의 가격은 2017년 대략 5년 전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지금 여러분들은 목격하고 계십니다. 장기 파랑새 마을 25% 정도 하락해서 3억 천, 제일풍경채 센트럴 30% 정도 하락해서 3억 초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3억 초반에 걸쳐져 있는 모습들 많이 보이죠. 좀 전에 봤을 때는 얘들이 줄 서 있는 게 4억 초반에 줄을 서 있잖아요. 4억 중반에만 있어도 그래도 4억은 지키겠지 이런 믿음이 있는데, 뭔가 믿음이 언제 깨질지 모르겠다.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40% 하락이 등장했는데, 정말 언제 갑자기 반토막이 등장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리 롯데캐슬 30% 정도 하락해서 3억, CG 태성민선 3억, 삼전 그린빌 23평형 2억 9천, 얘는 3억이 무너졌고요. 나머지 가격들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지점이 어딘지 찾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파고동 삼성 연가타운 2억 6천, 한번 가격 무너져 내리면 또 어디 2억 중반에서 다시 또 줄을 서고, 2억 초반에까지 줄 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끝난 거래 대금 10월달 부쩍 올라갔다가 다시 많이 떨어졌고요. 11월달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억 전후의 거래량, 인천은 평균 3억 4천 정도, 네, 그 정도 모습이더라고요. 거래량 2,000건은 돌파해야지 뭔가를 생각해 볼 텐데, 뭔가를 도모하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서 또 나왔어요. 원희룡 장관 나오고 충영호 장관 나오고 이 두 명의 얼굴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규제들 다 풀자.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세금과 관련된 것들, 부동산 투자를 억누를 만한 거 다 풀어버리겠다. 이런 뉘앙스를 말했어요. 뭐가 풀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아있는 총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유예라든지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 데는 좀 어려울 거다.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대구에 밀렸던 분양 막 쏟아낸다고 했는데 쏟아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11월달, 12월달 남아있는 분양 물량들 한 달 전쯤 뉴스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서. 6억 이상 거래량 5% 정도 비중이고요. 수성구 그나마 얘를 풀어주면 큰 사달이 날 것 같았잖아요. 다시 붐이 일어나고 투기가 몰려온다든지 뭔가 이런 게 있어주고 또 다시 인근에 분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웬걸 의자만 날아다니는 걸. 분위기가 갑자기 좀 그렇게 많이 좀 이상하죠. 어수선해져 버렸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제법 많이 신고되었어요. 16건 중에 신고가는 보이지 않았고요. 거래량 여기 보시면은 9월달, 10월달 보시면 거래량이 살짝 꺾였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 직거래 비율은 50%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높더라는 거.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 나왔습니다. 뉴센트럴, 두산 리버더 제니스, 볼리동, 죽본, 본죽,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곳이죠. 가격 고점 대비 1억 정도 빠져서요. 분양가 여기 생각보다 높거든요. 남는 거 별로 없을 거야. 무엇보다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청라 헬스자이. 가격 5억 4천까지 빠졌다. 이건 남산 롯데캐슬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점이 나름 좀 이유가 좀 그나마 찾아집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9억 2천에 살 때 좀 상당히 의아해서 제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 적 기억이 나거든요. 바늘땅용 서원 포레스트 69제곱미터 비교하지 않을게요. 나머지도 가격을 썩 자극을 받지는 못하더라. 그럼 근래 거래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 보니까 서대구 영무 예당 여기 막 던지는 현상이 막 보입니다. 여기 막 던집니다. 가격 84제곱미터 가격 보시면은 3억 6천, 3억 8천. 이 분양가가 이거보다 더 높지 않았나요? 분양가 다음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래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두류 KCC 지위첸 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9평도 아닌데 가격이 고점 대비 1.4억이나 빠져요. 평형이 더 넓으면 더 높은 비율로 빠지겠죠. 그 2억 가까이 빠지겠죠. 전세 거래량 66건. 전세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11월이 더 수상합니다. 10월달 거래는 그나마 거래량이 1240건. 자, 지난달과 대비해 봤을 때 거래량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안 된다. 6월 정도의 거래량의 흐름을 나타낼 것이다. 근데 6월 달에는 보면 요 표 아래쪽에 보시면은 기한 후에 신고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6월 달이 마무리되었을 때 1273건의 거래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거래를 또 질질 끌잖아요. 이거 전월세 신고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신고해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뒤늦게 신고하는 비율이 무려 25%나 되었어요. 25%가 뒤늦게 신고했었어요. 지금 현재 거래량 수준이 6월달 정도의 거래량 수준 보이거든요. 1,500건, 많으면 1,500건 정도 수준인데 예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전년도 거래량이 꺾였다,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 그때와 비슷한 거래량입니다. 2년 단위로 전세를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 손 치면은 2020년에 이 노란색 선 정도의 거래량이 비슷하게 좀 나와줘야지 이게 흐름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없더라. 거래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여전히 70% 선의 거래가 많더라. 고점 대비 24일날 금통위 개최되고 금리 오르는데 0.25% 올리려고 지금 슬슬 폼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인즉슨 이거 예전에 몇 번 사용한 표현인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어제 환율 다시 치솟는 모습 보셨나요? 비트코인 시장 무너지는 거 보셨나요? 나스닥 급반등해서 시장 분위기 좋다고 부동산 분위기가 내일 당장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또다시 나스닥이 스물스물 또 죽어가고 있어요. 그 분위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디 하나 약한 고리가 터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 같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당장 멈추냐, 또 그 이야기도 아니죠. 막 5% 이야기, 5%는 거의 기준이 되어 가는 것 같고, 뭐 심하면은 어떤 의원은 뭐 7%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물가가 잡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물가가 10% 수준까지 지속권하면은 그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2, 3% 정도 예전의 금리, 요 금리 상태로 물가 상승률 수준 상태로 유지하는데 이 오랜 기간이 걸린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더라도 그 다음부터 정점을 찍고 많은 투자자들은 정점을 찍자마자 금리는 바로 내리막을 보일 것이다. 일본은 그러했어요. 일본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당장에 급하지 않아도 되겠다.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다시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같이 위축되고 있어서 분위기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5천만 원 수준. 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가격이 위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는 그 흐름만 지금은 파악하시면 되고요. 가을 겨울 시장이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3억 미만 비중 76%까지 수준으로 왔는데요. 과거에 이 수준까지 대구는 정말 85% 정도 수준까지 한참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4억 이상 거래량은 1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40건대, 매매 거래량 40건대, 전세 거래량 60건대. 그 전세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평균 월세 가격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 왜? 이 높은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월세로 갈아타게 되면 비슷한 생활 수준의 아파트로 또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은 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세가 또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 거래량 수상하다. 요게 지금 6월의 거래량하고 맞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안 살아나주면 임대 매물들 다 소진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